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이란 그리고 미국과의 충돌이 대규모 충돌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내보내는 그 시간에 진짜로 충돌이 생기는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촉즉발, 뭐 이미 즉발은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우리 대한민국에 낳을까요? 자, 이란을 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픽처. 북한, 중국 이제 뭐 됐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큰 군사적 충돌을 예견하고 있는데 왜 북한과 중국이 큰일 났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려는 큰 그림, 즉 빅픽처가 아니냐, 이런 스토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으로 항상 같이 해주십시오. 제가 세계 또 우리 한반도 국방 안보 소식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이인자 제거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이요. 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죠. 자,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계급은 별 2개 정도, 투스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인자라고 하냐?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을 거의 저 상위에 있는 그 슈프림 리더라고 하는데 그 아야톨라 하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군 전체의 최고 사령관이 아니고 이란군이 밖에서 활동하는 외부 해외 활동 부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이런 거 지금 이란이 계속 지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의 해외 작전 총사령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야톨라 하메이니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대통령까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 왜냐,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인자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계급의 인자는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격한 그 행위는 이란에 대해 전쟁을 개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란은 국제법에 따라 정당한 자유권을 행사할 것이며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은 군사 행동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월 3일 날 마지트 타크트 라빈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어떻게 죽었냐면은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왔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내려서 딱 나와가지고 승용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출발 딱 하는데 이제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출발 딱 하는데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타고 있는 이 승용차,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 3발이 날라왔어요. 완전히 뭐 그냥 아예 뭐 그냥 다 사라져 버렸죠. 제가 뭐 그 사진도 봤는데 도저히 그 사진을 올리면 여기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처리가 될까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처참하게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뒤에 있는 또 호위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것들도 헬파이어 미사일 1발씩을 맞고 다 제거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완전한 작전이 됐는데, 이게 MQ-9 리퍼라고 하는 무인 공격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 리퍼가 바로 헬파이어 미사일 6발, 최대 6발을 장착을 합니다. 그 리퍼가 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또 대응을 하냐. 이 말이 정말 무서운데요. 1월 4일 그 다음입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오래전 이란의 인질로 억류된 52명의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란의 52곳을 조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 목표들은 매우 고위급이며 공격 자체가 매우 빠르고 강한 타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79년 이 호메이니 혁명에 의해서 그 대사관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사이가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 전체를 인질로 잡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미국인 52명이 무려 400여일간 인질로 되어 있었고 1981년도에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 52명의 뭐 복수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52명을 언급하면서 52곳 또는 52명을 제거할 것이다. 그 목표들은 매우 고위급이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위급 인사 또는 아주 고가치의 표적해서 52명 또는 52곳을 타격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어요. 그래, 니들이 우리 국민을 지금 죽인다고?
그럼 니들은 제일 높은 놈들 제거할 거야.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서로 간에 대단한 말펀치를 지금 주고받았어요. 자, 그런데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아주 지금 이란의 군사 배치 상황을 보면 아주 부족한 미국의 배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미국은 그냥 공군력을 가지고 제한적인 타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군사 배치 상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제34 포격 비행대라고 해서 여기에 B-1B 폭격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 개 비행대 대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여기 이제 원래 미 공군기지죠. 여기에 F-16CD 전투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최근 이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알다프라 공군기지에는 F-15E 비행대대가 있고요. 그리고 F-35A 비행대대가 있습니다. 이 F-15E 비행대대가 불과 며칠 전에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하고 있죠. 아마 솔레이마니 장군이 개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지를 타격을 했던, 출발했던 그 기지가 바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다프라 기지고, 여기에서 출격한 F-15E들입니다.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공군 전력입니다. 그러면 해군 전력은 어떠냐? 여기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에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하고 교대를 한 해리 S 트루먼 제8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죠. 이 항모 전단이 지금 페르시아만 입구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6 해병 원정대가 바탄이라고 하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 그리고 이제 LPD 강습 상륙함 여러 척 해서 강습 상륙 전대가 지금 이 오만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0명의 해병대가 지금 이제 상륙 작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이 바탄함은 45,000톤짜리 강습 상륙함인데 여기에는 지금 F-35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F-35가 탑재가 돼서 항공작전 위주의 세팅을 하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유사시에 옆에 이제 LPD들이 있는데, 그 LPD는 이제 강습 상륙함이에요. 25,000톤짜리 샌 안토니오급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각각 해서 2,000명의 해병 원정대, 그러니까 그 해병 신속 대응부대입니다. 이 상륙 부대들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지상군 2,000명은 밀어넣을 수 있는 긴급 지역에 이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란하고 전면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바탄에 있는 F-35B, 그리고 해리 S 트루먼에 있는 슈퍼 호넷, 그리고 이제 여기 공군기지들에 있는 F-22, F-35,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리고 F-16,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작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한적 항공전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뭐냐? 지도부를 제거하고 불만 당기면 이란 끝난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1979년도에 칼레비 궁왕을 쫓아내고, 그때부터 이제 이란은 호메이니 그 시아파의 아주 강경 원리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완전히 사실은 뭐 독재를 해왔고, 집권하자마자 이라크와 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년의 전쟁을 마치고 또 미국으로부터 핵 제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히 경제가 계속 내리꽂고 있는 중이죠. 그런 와중에 바로 불과 2달 전에 이란에 큰 시위 소요가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란 반정부 시위인데요. 이게 뭐냐? 휘발유 가격의 50% 인상을 됐습니다. 그리고 누진세 적용한 발표, 많이 쓴 사람한테 휘발유 더 많이 가격 올려서 받겠다 이거죠. 그 발표와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약 일주일간 지속된 대규모 반정부 폭력 시위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정부의 폭정, 또 인터넷 차단, 검열 강화 등에 반발한 주민 수십만 명이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으며 수천 명이 체포되고 최소 208명이 사망했다라고 엠네스티는 발표를 했는데, 이 엠네스티와는 다르게 미국과 여러 국제 인권단체는 최소 1,0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사일이 아니다. 지금 이란에 아주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 1979년 같으면은
뭐 저 정도 되는 나이 또래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제가 이제 1979년도 같으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죠. 그러면 그 1979년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저 같은 50대 초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50대 중반, 6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란이 이 팔레비 시대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젊은 학생, 뭐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이런 지금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그때 우리 잘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불만이 쌓여있겠죠. 특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인터넷 차단, 검열 강화 이런 것들, 즉 인간의 기본권을 차단당하는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사실은 견디지 못하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결국은 찾아 나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을 당겨주면 이란에 완전히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는 그렇게 되도록 미국이 CIA나 이 특수 임무 그룹들이 들어가서 다 작업을 해놓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불만 당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란의 방공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차례 벌써 예행 연습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왜냐? 테헤란의 방공망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불과 지난 2019년 9월달,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2019년 12월 29일 날 두 차례의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테헤란 지역에 쫙 깔려있는 방공망 수준을 어느 정도 비교 분석, 대리전을 치러볼 수 있는 그런 대전을 한번 치러봤어요. 2019년 9월 16일 날 이스라엘 공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연합을 해서 시리아에 있는 아부카말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공군의 F-15I 그리고 사우디 공군의 유로파이터가 같이 작전을 했는데 이게 뭐냐? 친이란 민병대 기지인 탄약고를 공습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사상자가 수백여 명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즉 방공 시스템, 그리고 이제 판치르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니 F-15I 그리고 유로파이터 이런 것들은 스텔스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S-300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이들이 타격을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이죠. 2019년 12월 29일 날 이건 이제 미 공군입니다. 이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그리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이런 것들이 같이 패키지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친이란 민병대 기지 역시 이제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기지를 때렸는데 5개 기지를 동시에 때려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그 카타이브 헤즈볼라 대원이 한 12명이 사상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기지는 완전히 파괴를 시켰고요. 이때도 역시 S-300 그리고 판치르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S-300을 비롯한 러시아제 기반의 방공 레이더 시스템들이 별거 아니다. 미국이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더라. 라는 것을 아주 가까운 과거에 테스트를 이미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여기가 이 정도면 테헤란의 방공 시스템은 어떠냐?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아, 이 정도면 우리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테헤란을 보면, 여기 이제 흰 원이 S-300이에요. S-300.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두 번의 공격에서 역시 S-300을 뚫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스텔스기가 아닌 걸 가지고. 그런데 이 테헤란은 S-300이 3겹으로 지금 방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S-200, 지금 북한에 있는 S-200이지 않습니까? SA-5. 그 S-200도 이제 한 겹이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가면 과거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호크,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호크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4개 기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 방공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러시아제 최신 방공 시스템인 또 뭐 S-400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S-300인데 이 S-300이 이제 3개가 중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S-300을 가지고 불과 석 달 전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 예행 연습을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아니 스텔스기도 아닌데 F-15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제일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데 이거를 지금
방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헤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미국의 공군기지들이 여기 이제 건너편 알다프라 기지 이주 쪽에 다 있는데 이런 회랑들로 들어가면 뭐 굉장히 이제 여기 방공망이 많죠. 왜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쪽에서 오니까 이스라엘이 오는 쪽에 아마 방공망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회랑으로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쳐버리면은 이런 것들은 뭐 무인지경으로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쳐버리면은 S-300들 한번 제거한 경험이 있으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시 터키에도 기지가 있습니다. 터키에서 이쪽으로 와도 터키 기지에서는 한 1400km, 그리고 알다프라 기지, 그리고 카타르 기지에서는 한 1100km, 1200km 이 정도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F-15, F-35, F-22 이런 것들의 항속 거리로는 충분히 작전을 할 수 있는, 공중급이 없이 충분히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또 이번처럼 리퍼, MQ-9 리퍼 같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요인 제거, 그리고 시설 제거는 F-15E, 그리고 F-35 이런 것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행 연습을 했고, 이번에 솔레이마니 장군 제거를 통해서 또 헬파이어 미사일을 가지고 리퍼 무인 공격기를 가지고 딱 제거하는 거 다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52곳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52곳 우리 이미 리스트업 다 해놨고, 어떻게 자 대통령이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52곳 다 지금 작성돼 있겠죠. 그리고 그 52곳 중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이 경로, 무장, 또 어떤 그 무기 이런 것들이 전부 세팅이 돼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엄호하고 이런 식으로 제밍해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지금 연습 다 돼 있겠죠. 작전 계획 다 나와 있겠죠. 그냥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군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자신감 있는 52곳을 또 아주 고위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불똥이 중국에게 튄다 이거예요. 중국에게 일방적인 싸움이 될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뭐 또는 전투 이런 것들의 최대 불똥은 중국에 튈 것이다. 왜냐?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지금 이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금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자본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값이 지금 폭등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기름을 이제 자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원유를.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의 해외 원유 의존도는 매년 상승해서 2018년 기준으로 70.83%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다. 원유 가격 불안은 가뜩이나 장기화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듬하는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티그룹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 석유 공급 충격은 자동차 연료 가격과 석유 화학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해서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에 직격타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80%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중국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다. 자,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의 이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중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서 들어오는 이 원유를 무려 80%나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상황이 불안해지면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받는다. 왜? 중국이 석유 화학 제품, 그리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난방을 아주 많이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대해서 석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경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제조업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6% 경제 성장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의 해안 지역, 즉 동쪽과 내륙 지역, 서쪽의 이 격차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지금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갈등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국인데 경제 직격탄을 맞으면 체제 위기가 될 수 있다. 자, 그 하나의 이유로 지금 뭐 홍콩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役 군인들이 폭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 중국군이 과거에 600만 명까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군대를 다운사이징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수백만 명을 강제 전역을 시켰죠. 그 중에서 상당수는 무경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따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더 많은 숫자는 그냥 강제 전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민병대 라는 그걸 가지고 뭐 자치권도 좀 가지고 뭐 치안권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그게 다 그렇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役 군인들이 열악한 처우와 치솟는 실업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인데요. 장쑤성 진장시와 광둥성 로딩, 산둥성 핑두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공안과 무장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퇴役 군인들의 불만이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에 의한 지역 당석이 피살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에는 지금 각종 사회 문제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까지도 치명타를 맞으면 결국 중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고공의 경제 성장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게 안 되게 되면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달러 보유량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중국이 지금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콩에서 막 달러를 가져가고 있다는 둥, 뭐 이런 루머가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국이 체제까지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일타 쌍피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럼 일타 쌍피냐? 아니죠. 일타 3P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자 아니겠습니까? 자, 솔레이마니 장군을 이 MQ-9 리퍼로 제거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공망보다 더 강력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는 테란이 만약에 공격받는 것을 본다면 그것도 이런 무인기 그리고 정상적인 전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받는 것을 본다면 이자가 어떻게 숨이나 쉬겠습니까? 정말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불량국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불량국가죠. 이란, 그리고 거의 최고 지금 적이 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이런 불량국가의 후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북한, 이런 것들을 일거에 정리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 큰 그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통발을 쳐놓고 계속 모아서 여기에 지금 담아버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분석을 국방TV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듯이 지금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리퍼 이거 지금 4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리퍼의 능력과 크게 딸리지 않는 MQ-1C 그레이 이글 그것도 12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김정은이 있을 만한 곳에 매일 밤 교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 솔레이마니 장군의 폭사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군사작전을 서로 간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테헤란의 방공망이 뚫리고 테헤란이 폭격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김정은 아마 정말 오줌을 지리게 될 겁니다. 자, 평양이 아무리 방공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테헤란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에는 전체 S-300이 딱 하나가 있고 S-200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아주 구형 그리고 사정거리 짧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테헤란은 아까 보셨듯이 S-300이 3중으로 돼 있고 S-200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의 방공망이 뚫리는 것을 본다면 아마 김정은은 모골이 송연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52개의 표적 또는 52명의 고위급이라고 한 그 타격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북한에 들어갔을 때 미군이 어떻게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